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심리를 분리를 왜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감정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하면서 마음과 분명히 심리가 다르다 그랬죠. 마음과 심리가, 분명히 심리는 마음 없이는 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를 걸치게 되냐면 신체, 즉 몸을 걸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디에 들어있어? 심리에 있어요. 어디에? 기억에. 뇌에 들어있죠. 지식은 뇌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이 들어있어요. 이 지식을 계속 우리가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기억을 했다가 다시 기억을 해내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그 능력을 지능이라고 그래요. 지능. 기억되어 있는 거를 많이 끌고 오고 얼마나 끌고 오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 기억을 하느냐. 즉 기억과 연결돼서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잘 연동을 하느냐. 그걸 우리는 지능이라고 해요. 지능. 지능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식과 연결이 돼서 기억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무엇이 존재하냐면 느낌, 기분 좋다, 나쁘다,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건 뭐예요? 감정이죠.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 기억돼요? 감정은 어디에 기억되나? 딸? 이게 헷갈리네. 여러분 감정은 어디에 지식은 뇌에 기억되잖아. 감정은 어디에 기억되냐고. 감정은 기억되는 데가 없어요. 놀랍게도. 자, 이 지식과 감정인데 그러면 감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마음에서. 감정은. 그래서 이 감정은 기분과 감정은 어디서 만드냐면 이 마음에서 만듭니다. 마음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에게. 도덕 공부, 윤리 공부, 철학, 문학 관련되는 공부를 시킵니다. 왜 공부시킵니까? 그런 공부 왜 합니까? 인문학 공부 왜 해야죠?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한답니다. 자, 문학 공부를 합니다. 문학 공부하면 어디를 기억됩니까? 문학 공부하면 어디를 기억돼요? 인문학 공부하면은 뇌에 기억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양식이에요. 마음은 뭡니까? 방금 여기에 기분과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식은 기분과 감정을 만드는 거네요. 그죠? 지식은 기분과 감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식은 기분과 감정을 일루는 가도 율루는 못 갑니다. 요거는 못 가요. 즉 심리가 마음을 만들지는 않아요. 마음이 신체를 통해서 심리를 만들더라도 심리를 통해서 마음을 만들지는 못해요. 왜?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합니까? 안 변해요. 태어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여자는 여자의 마음으로, 남자는 남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뭐 하더라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작용만 할 뿐이지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것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분과 감정에 관련되는 이 마음의 양식이 될까요? 어떻게 양식이 되지? 자, 놀랍게도 여기에는 심리를 종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은 마음에서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음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했죠.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생각이잖아요. 즉, 기억되어 있는 것을 의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또한 인간이기도 해요. 왜? 이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도록 마음이 작용을 시켜줍니다. 의식이 작용을 하도록 해서 내가 직접 느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쌓고 있는 지식은 과연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겠느냐? 지식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지식이 너무 많아. 아직 굉장히 많아, 뇌에. 그러면 이 지식을 의식이 자꾸 기억을 해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들겠죠.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의식이 작용되면 반드시 뭐가 작용한다 그랬습니까? 의식을 많이 하면 잠자는 원리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잠을 왜 잡니까? 잠 안 자면, 자, 우리가 얘기하죠. 잠 안 자면, 여러분 잠을 안 자는 인간이 있으면 죽습니다.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왜 죽어요? 잠 안 자도 되잖아요, 인간인데. 근데 왜 잠을 자야 될까? 바로 이 의식을 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를 생성을 하고 있냐면, 기분과 감정 중에 무엇을 생성하냐면 스트레스. 즉, 나쁜 기분과 나쁜 감정, 즉 소모를 하면서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소모를 하면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공부할 때 보면 그 아이들이 머리가 열이 제일 많이 나요. 공부할 때. 젊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공부 좀 하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파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즉, 이 의식이 작용을 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작용은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즉, 나쁜 기분과 나쁜 감정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훌륭하죠? 그러면은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또 뭘까요, 그러면? 공부하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깁니다.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게 되면, 이때 또 물리학 얘기가 나오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무엇인가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에 관련된 정반대가 똑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제로가 돼야 돼요. 경제학 용어로 얘기하면 제로섬 게임과 같아요. 이 원리가 왜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를 느끼던 나쁜 거를 느끼던 느끼게 만들려면 반드시 무엇인가에 관련된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돼요. 소모가. 그게 바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책 읽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기억했던 거, 공부했던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 기분과 감정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자,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은 스트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학자에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대? 옛날에 제 딸이 했던 얘기예요. 아빠, 근데 공부는 왜 해? 또 안 해야 되잖아. 안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맞아요. 공부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죠. 올드보이 아니죠. 가둬두는 거야. 아무것도 지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놀랍게도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럼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면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인 거야. 즉, 사회생활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의 악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인간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발전된 만큼의 지식이 필요해요. 이 사회를 살으려면. 이 사회를 살으려면 발전된 만큼의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돼요.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지식이 양산이 돼 나오다 보니까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지금 있는 현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계속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죠. 엄청난 지능을 유발하게 하는 이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 지식이, 이 사업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식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식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청소년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질 때는 제일 빨리 무너지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수학 문제 전 못 풉니다. 능력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워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헐, 제가 대학교 때 공부도 안 해봤어요. 그런 공부를. 놀랍게도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많은 지식들을 그 아이들이 왜 필요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발전된 사회에서 그 아이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기분과 감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보안, 안전장치에 관련된 보안장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심리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심리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요게 커지면 커지는 만큼 마음은 그만큼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작용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 감정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딸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아빠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되잖아. 맞아요.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왜 해야 됩니까? 공부는 사회를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되 지식을 쌓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면 이 마음은 계속 안 좋은 기분과 안 좋은 감정이 작용을 하도록 되는데 이 안 좋은 기분과 안 좋은 감정이 작용되는 것을 힐링할 수 있는 체계, 즉 자기도 모르게 기분 좋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즉 지식은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지식은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식이 마음의 양식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체 힐링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은 마음의 양식이 돼요. 알면 할수록 왜? 무엇을 잃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에서 발전돼 나가는 이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정말로 좋아요. 필요하고 또 많이 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한 것을 또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지식은 계속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점점점 발전하겠죠. 누가 뭐래요? 발전하는 건 괜찮아요. 발전됐다 치자. 그러면 그걸 배우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배우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힐링해주면 됩니다. 힐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식과 감정에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지식과 감정은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정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은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식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식과 마음과 심리는 별개라 그랬죠. 지식은 심리에 들어있고 감정은 마음에 들어있어요. 자, 지식과 감정은 그러면 별개라는 뜻이잖아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괜찮다?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범생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범생이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왜? 갖고 있는 지식이 많거든. 그런데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엉망진창이긴 해도 놀랍게도 마음은 틀려요. 감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과 감정이 정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과 심리는 자 보세요.
지식과 감정이 분명 다르죠. 근데 지식과 감정은 정반대로 작용하는 걸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음과 심리는 분리가 돼 있죠. 그러면 심리가 발달이 되면 발달될수록 마음은 어떻게 된다? 마음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리가 발달 안 시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마음이 예를 들어 너무너무 아파 병이 들었어. 그러면 심리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상하게 한 방향으로 가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 우리의 심리는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현이 있었죠. 자 보세요. 마음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 기분이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심리는 정반대에서 작용한다 그랬죠. 안 좋으니까 얘가 많이 안 좋을수록 심리는 계속 어느 거 하나로 발전이 되면 마음이 안 좋아진다 그랬죠. 그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는 심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식의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노이로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까? 심리가 문제입니까? 심리가 문제죠. 이제 인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이로제가 뭔지 알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이 노이로제가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기억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기억을 하네. 돌겠어 아주 그 차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긴 노이로제로 가고 여긴 우울증으로 가고 표현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 뭔지 모르지만 한 방향으로만 가요. 다른 건 발전 안 하고 요 한 방향으로만 가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노이로제와 우울증과 중독증은 이 마음과 심리 중에 어떤 놈이 느끼고 있을까요? 심리가 느낄까요? 마음이 느낄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할 때 이 생각이죠. 이거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제 헷갈려 죽겠지 지금. 생각은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의식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의식은 마음이잖아요. 놀랍게도 심리에서는 어떠한 느낌이 없어요. 갖고만 있지. 한 방향으로만 가고만 있지. 누가 느끼느냐? 바로 마음이라는 놈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놈이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노이로제가 생기는, 노이로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은 신체 어디를 인식을 통해서만 작용을 하게 되고 인식만 하게 되고 기억만 하게 되고 표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로제 환자들은 놀랍게도 기억과 표현을 잘 못합니다. 뭐만 잘해요? 5개 감각기관만 발달돼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 들어오면 막 자기 미쳐 죽는 거예요. 이제 막. 그게 노이로제예요.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하나까지도. 이 노이로제예요. 기억, 우울증이고. 기억에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재밌게도 인식 안 하려고 그래요. 표현 안 하려고 그래요. 뭐만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침대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도 어거지로 나왔다 그래도 행동을 잘 못해요.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계속 힘들어요. 왜? 계속 기억이 나니까요. 인식 안 하려고 그래요. 표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중독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식 필요 없어요. 기억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표현만 하면 돼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만 하면 돼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행동만. 그래서 중독증들은 놀랍게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표현만 해요.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 들어가면 그 게임에서 점수 받아가지고 최고가 되는 걸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냥.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저장 잡히는 거야. 표현하는 쪽에다 저장 잡히고 기억하는 데도 저장 잡히고 인식하는 데도 저장 잡힙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이 세 개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느 병에 잘 들어갈까? 그래서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우울증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남자애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면 더 끔찍해지네? 여자아이는 그나마 나아. 여자아이들은 우울증에 들어있을 때, 아이들이 우울증에 들어있을 때 공부를 진짜 잘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이거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극명하게. 굉장히 기억 잘합니다. 우울증에 있을 때는 기억을 굉장히 잘해요. 들어오는 쪽쪽 기억을 해요. 단,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요 아이는 인식만 시키게 해놓으면 잘 들어가요. 요 원리를 잘만 이용하면은 학습 능력 향상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점수 몇십 점 올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만 해내면 돼요. 자, 표현하는 중독에 들어가 있는 아이다. 게임 중독.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이에게. 게임 중독이다, 뭐다, 막 난리 났잖아요. 집에만 가면 이놈 시키 공부는 안 하고 내 게임 중독에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컴퓨터 취업버리잖아. 아예 그냥. 요즘은 모바일로 다 하잖아. 근데 모바일도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그냥 아주. 싹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지? 학교 가면 친구 거 빌려서 하면 되거든. 그건 또 몰라. 그래서 그 아이가 게임 중독을 아예 엄마 방식대로 가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 가둬놓으면 돼. 하얀 방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없어. 하얀 방, 왜? 잘못하면 종이 쪼가리 안에 쓰면 요거가 오려가지고 요거 가지고 게임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이 하얀 방에 넣어놓고 문제거 놓으면 돼요. 그럼 걔 게임 중독 막을 수 있다니까? 왜? 그렇게 키우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원하는 건 뭐야? 공부 잘하는 거잖아.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왜? 여기서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좀 하라고 엄마는 바라는 게 그거야. 기도 못 해놓고. 맞잖아. 자기 클 때는 어떻게 컸는데. 그래. 우리 여기 엄마들 있으니까. 그래. 엄마는 어떻게 본인들 키웠다고 생각해? 똑같아. 제발 지집애야 나가 놀지 말고 너도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래놓고 지가 또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내 아이에게 공부 좀 공부. 나가 놀지 말고. 자기도 해놓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 이 사회를 살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 그래서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 좀 잘하게 바라는 게 부모가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공부시켰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럼 그 아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미 문제가 생기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심리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엄마 책임입니까? 그럼 그 아이 책임입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지? 선생님이 책임져? 몰랐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책임도 아닌 거야. 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도 최선을 다했고 엄마도 최선을 다했고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무너질까? 놀랍게도 이 마음을 직접 느끼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아이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고통받게 만든 건 누가 만든 걸까? 이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 아이는 왜 고통을 받고 있지? 바로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아이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느냐?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됐느냐?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잘못된 걸 가지고서 얘기하냐고요. 이 안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가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만 조율해주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지식이 막 들어가 그냥. 지식이 막 들어가요. 저절로. 요거 조금만 작업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지식이 땡겨. 들어오는 쪽쪽 들어오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애들.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1등에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외 한 번 안 다니고요. 학교 시험에 충실해.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뒤지죠.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학원 그렇게 많이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적이 어떻고 저떻고 그 아이 더 뒤집니다. 자기는 뭐 그렇게 점수 받고 싶어서 받았나? 아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원리를 자기도 모르게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죠. 이 모르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1등 한 거를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수능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대학 가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재교육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는 원리를,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 해와요. 심리만 죽으라고 연구하고 있죠. 마음 연구는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지식과 감정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마음과 심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식은 심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감정은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 지식과 감정은 전혀 별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감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지식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런 거 도덕교육, 지식교육이잖아요. 횡단보도 건너지 마라.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한번 다쳤어.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건너라 그러면 그 사람 횡단보도 못 건너요. 횡단보도만 떠올리면 뭐가 나와요? 자기 다친 게 기억이 나거든. 스스로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스스로가 배워갈 수 있게끔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만들어 놓으면 경험은 없는데 그거를 자기 지식으로만 갖고 있게 돼요. 그건 도덕교육이 아니에요. 지식교육이지. 지식교육이 강화되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이상, 힐링 시스템이 없는 이상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감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반대로 작용한다. 지식이 높아지면 감정은 다운되고 감정이 좋아지면 지식은 다운돼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공부 되던가요?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지식과 감정은 분리가 된 채 정반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하게 안 좋게 만들면 돼요. 너무 안 좋게 만들지 말고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불안감, 적당한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완급 조절이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행복한 사람은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은. 근데 안 행복한 사람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자가 유리할까요? 남자가 유리할까요? 여자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시험 보면은 시험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뒤져요. 여자들한테. 늦춰져요. 그 이유는 바로 여자들이 기억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이, 여자들은 감정을 뭘로 기억한다 그랬습니까? 감정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감정, 안 좋은 거. 그래서 여자들은 과거에 안 좋은 걸 무지하게 기억을 잘해요. 기억을 잘해. 거기에다 지식을 넘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기억 잘하겠죠. 남자들은 나이 잊어먹잖아.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가서 과거 기억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돌겠는 거야. 여자들하고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자 이걸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할까? 그래서 남자들은 단기 기억을 잘합니다. 단기 기억을. 근데 여자들은 장기 기억을 잘해요. 오래된 기억일수록 아주 선명하게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벼락치기를 잘해요. 여자들은 벼락치기 잘 못합니다. 여자들이 벼락치기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작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분이 작용하도록. 근데 기억은 잘하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면서 벼락치기하고 뭐하든 뭐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여자애들은 어른들이든 뭐든 심리장애라고 봅니다. 왜? 기분만 작용하거든. 그러나 여자잖아. 심리에서는 기분만 작용이 되는데 마음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진짜 잘하는 거야. 보는 쪽쪽 다 기억이 돼. 오래 봐야 기억이 되는데 원래.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맞아. 저랬지 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거예요. 특히 뭐가 있냐면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남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단기간을 공부할 때가 가장 효과가 높아요.
그러면 쏙쏙 들어갑니다. 저거 잘하면은 내 딸한테 적용 대신 딸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심리장애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회복시키지 못하면 그 여자애 아주 힘들게 살게 돼요. 알면은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감정과 지식이 정반대로 작용을 하는데 정반대로 작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해줄 수 있느냐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감정과 지식이 반대로 작용되는 이 원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거 하나 가지고 아이들 학습 능력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기법에 의해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애들 수능 성적 20, 30점 올리는 거 저는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과외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 수학 능력, 수학 점수 올리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 푸는 건 잘 못하는데 뭐를 할 줄 압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누가 이렇게 뭐 가져온 거 요거를 잘 기억하게 해서 응용을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문제도 나쁠 거 아니야. 그 원리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적은 쑥쑥 올라가요. 대신 저는 유명한 쪽집게 강사가 되겠죠.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부모들도 이거를 좀 알아서 내 아이와 함께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가면 되는 거지 학원만이 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요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능력이 향상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율을 안 하게 되면 그 아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한 방향으로 가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진짜 잘하고 수위를 차지했던 애들이 그래서 뭐 스카이 아주 명문대 관련되는데 들어가서 다 망가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인간은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인공적인 것과 아닌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